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월요일 날 마감됐고요. 11만 500원에 끝났습니다. 3.9%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를 보잖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6%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강한 거냐?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강하기 때문이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 그리고 신고가 부근까지 붙일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죠. 외국인들의 매수세, 요런 것들, 그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게 중요하고, 삼성전자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건 미국 시장의 추세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추세 유지, 즉 가격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내가 매도하고 매수하는 걸, 그쵸? 여기 외국인들의 움직임 이 차이로만 본다면 매매가 너무 많아집니다. 혹시 그게 전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맞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볼 겁니까 이거? 12월 22일 규모 있는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의 외국인들 움직임을 보면 매도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12월 22일을 제외한 물량을 봤을 때 거의 한 1조 원 가까운 매도세가 잡혀 있었다는 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달을 제외하고 11월 달만 봐서는 거의 한 10조 원 정도가 넘어가는 매도 물량이 잡혀 있었기도 했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즉 매수세가 들어올 때 내가 매수하고, 매도세가 들어올 때, 그쵸? 나올 때 내가 매도하는 그런 외국인들의 움직임만 추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 매매를 하지 않아야 되는 구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 이렇게 신고가 이후에 추세가 살아 있을 때입니다. 어떤 주식이든 조정 구간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그 조정 구간은 우리가 선반영이라는 기준을 잡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미래가치가 좋아져야 되는 거고,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는 미국 시장의 모멘텀이 꾸준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시장 어때요? 22평을 돌파한 이후에 반등하면서 돌파했죠? 한 번도 조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2평을 이탈하는 정도의 조정을 줬지만 회복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회복하는 이 구간에서, 아니 떨어져 있었던 이 구간에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느냐. 자,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 엔비디아입니다. 정확하게 다중 바닥을 만들어 놓고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죠. 그러면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실적에 대한 문제점을 만들어냈었던, 사실상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문제는 없었지만 앞으로 마진율이 줄 수 있다, 마진이 좋지 못하다는 우려감이 있었죠. 근데 브로드컴마저도 엔비디아처럼 1차적으로 고객사한테 들어가는 마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즉 AI 반도체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브로드컴이 직접적으로 AI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설계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나가는 쪽이 어디예요? 알파벳입니다. 그럼 브로드컴 말고 알파벳을 보자고요. 구글입니다. 어때요? 계속 강해요. 1차적인 종목군들 내에서는 문제가 없다. 추세가 유지된다. 근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조정 구간을 꽤나 만들어냈지만 추세가 훼손되는 움직임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최소한 미국 시장의 움직임과 거의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등락 자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이격 조정이 크게 벌어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런 정도의 조정을 안 줄까요? 무조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엔비디아가 다시 땡겨 올리고 AI 쪽으로 아직 확실하게 진출하지 않은 애플까지도 이렇게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이탈할 수 있는 상황, 조정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 기준을 딱 잡으면 그래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유동성 장세가 열립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까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시작을 했죠. 이렇다는 건 뭐예요? 26년도에는 유동성 장세가 100%의 확률로 열린다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중국이 미국에 대한 턱밑까지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으니까
통화 정책이 더 중요하니까 경기를 꺾어가면서까지 무언가 상황을 만들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연준 같은 경우에도 12월 달에 금리 결정하면서 양적 완화까지 언급해 놨었던 걸 보면, 그리고 11월 달에는 양적 긴축을 종료했고 12월 달에 즉시 양적 완화의 시작을 알렸죠. 이렇다는 건 뭡니까? 성장이 꺾일 수가 없다. 언제? 중국이 쫓아올 때까지는. 즉 미국의 모멘텀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스닥의 시세는 유지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AI 투자는 지속되면서 여기서 1차적으로 수익을 얻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 강한 시세를 낼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관련주들까지 더 강한 움직임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자, 삼성전자는 현금 흐름이 하이닉스보다 탄탄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는 삼성전자보다 들어오는 현금 자체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할 건들을 다 제외해 두고 거버넌스 문제, 즉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삼성전자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앞으로 실적 성장세가 26년도 HBM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까지는 실적 성장세는 더 가팔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볼게요. HBM뿐만이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까지 올라간다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시세는 어떻게 봐요? D램 가격입니다. D램 가격은 어때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이 D램 가격으로 인해서 실적 적용이 된 부분 어디예요?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이 미국 시장에 반등을 알렸어요. 근데 마이크론도 어때요? 거치지 않고 1차적으로 수익을 얻죠. 마진율이 높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70% 올려달라는 HBM에 대한 단가 제한을 엔비디아 측으로 보냈습니다. 50%까지는 오케이 통과가 됐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이 부분을 예상한 게 아니라 가격을 보고 확정지었죠. 그리고 반등 확인하는 족족 매수관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실전에서 가격적인 부분을 먼저 보고 나서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자, 삼성전자 반도체니까 반도체 쪽, AI 쪽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실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가격 반등 이후에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76%의 수익 구간 계속 강하죠.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여기가 바닥입니다. 여기 매수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수 구간,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꾸준하게 잡아가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 시세가 이렇게 터지죠. 결과는 76%의 수익 구간. 자, 그리고 AI 쪽에서 빠져서 볼 수 없는 게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어때요? 신고가 구간 이후에 계속해서 매매 구간을 또 잡죠. 지금까지도 잡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쭉 보면. 자, 188%의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집니다. 자, 그럼 AI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로보티즈, 로봇주입니다.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또 100% 이상의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집니다. 주식시장은 가격이 유지되었을 때 이렇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주들 이수페타시스, 원익홀딩스, 한미반도체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수익 구간은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걸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0606 화면 한번 보시면 직접 매매한 내용에 대해서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로 공부를 해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때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삼성전자의 추세는 유지된다, 올라갔다. 여기서 수급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 체크만 하는 거다. 즉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온다 그래서 굳이 내가 팔고 나가야 될 건 없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이만큼 올라와 11만 원 정도, 그리고 22평 또는 62평 기준에서 다시 매수하려 그래. 그러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62평까지 안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안 사고 다시 올라오면 뭘 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반대로 하이닉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원익 홀딩스,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오늘 엄청나게 급등 구간이 많이 나왔는데 PSK,
이런 것들이에요. 다 뭐예요? 다 신고가잖아요. 전부 다 8, 9, 10월 달에 전부 다 신고가를 만든 종목군들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체크해드리고 있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삼성전자의 시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려면 미국 시장의 시세가 유지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앞단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한다? 삼성전자의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답지를 보고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미래가치가 좋아져야 되고 그 미래가치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시세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 이수, 원익홀딩스, PSK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지금 신고가에 있는 종목군들을 골고루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주들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시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2월 22일 날 이 상황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어때요? 삼성전자 3%대, 하이닉스 6%대 상승, 반도체 급등 마감, 미증시 반등 영향.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보세요. 미증시 반등 확인이 필요한 건 말곤 위험 요인이 없다. 12월 18일 목요일 날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의 반등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월요일 날 급등했다. 그쵸? 당연히 매수 구간 잡아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매매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도주다. 주도주 보유하면서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타점 공유는 소통방에서 하고 있고 철저하게 주도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도주는 반도체, 원전, 조선, 바이오, AI 관련주 이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인데 이 화면입니다. 어때요? 가격 확인 이후에 매매 구간 101%.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한미 반도체 관계가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시세가 유지되고 있을 때 하이닉스의 시세가 유지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하이닉스의 관련주까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다. 기준은 뭐예요? 가격적인 부분이에요. 외국인들의 수급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가격 확인이 되었을 때 매매했을 때 11월 4일 날 매도한 물량 54%의 수익 구간. 11월부터 반도체가 조정을 줬고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준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요? 미국 시장도 조정을 줬다고요. 그럼 미국 시장 뭡니까? 당연히 조정을 끝내고 반등하고 있겠죠. 미국 시장 반등 확인한 이후에 한미 반도체 9% 상승세 다시 매수 구간 잡으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더라도 어때요? 여기 50%대입니다. 그쵸? 50%대 요 구간 그리고 여기 30%대입니다. 요 구간 그쵸? 그리고 11월 달에 매도한 물량도 22%대 그리고 다시 매수세를 잡고 있죠. 왜?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 또 올라가 유지 또 올라갑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삼성전자도 그냥 쭉쭉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정 구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단순히 외국인들 수급 봐라 뭘 봐라 모멘텀 뭐 나올 거다 이유 뭐 나올 거다 호재 뭐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가격을 유지되는 선에서 다 나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추세 이탈을 한다. 그 추세에 대한 기준을 소통방에서 모두 실시간 타점을 통해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